네, 상무님, 6만전자가 이탈했습니다. 도대체 이 5만전자의 불명예까지 얻는 삼성전자인데 글쎄요, 대부분 투자자분들께서도 인지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배경을 어떻게 보세요? 지난 2년 동안 돈을 너무 많이 풀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 돈 많이 번 것이 자기네들 실력이라고 착각한 수많은 투자자들이 대가를 치르는 거다. 너무 냉혹한 거예요. 그 예상이 됐던 거거든요. 제가 삼성전자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목표 주가 가장 높아서 82,000원이고 지금 73,000원, 74,000원인지 그래요. 바이는 딱 한 번이었습니다. 작년 10월에서 올해 1월까지 딱 한 번 트레이딩이었고요. 절대로 그렇게 안 간다. 목표 주가 8만 원도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올해 그 5월달, 6월달 요때는 이제 급격히 변했죠. 충격이 더 올라와서 내려가는데 돈을 많이 풀었죠.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너무 높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물가를 잡으려는데 패드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공급망 이슈로 많이 올라간 거기 때문에. 근데 정치 이슈도 있으니까 한 거는 신용을 보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뭘 하죠? 수요를 잡아야 된다. 공급도 잡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인플레를 막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다 하는 것이 우리 생각과 달리, 희망과 달리 75 나오고 아직도 7월 27일 날 75를 할지 50을 할지 혹시 50을 할까라는 이상한 희망을 섞어가지고 아직도 반영이 안 됐단 말이에요. 오늘 좀 반영이 된 거예요. 무조건 물가 2% 맞추기 위해 산다. 그러면 7월 달에 75bp 간다고 보고 주가 반영을 해라라고 지금 패드가 신호를 주고 있거든요. 그냥 돈 많이 풀었다, 인플레 고공행진이다. 여기 투자하시는 분 태어나기 전에 다 일어났던 일이고 저는 태어났을 때 다 4-5살 때 기억이 안 나죠. 그러니까 기억이 없어요. 만만하게 본 거죠. 그래서 돈 많이 풀었다, 물가 잡아야 된다, 금리 인상밖에 없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정책당국장에서.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무조건 금리 인상을 해갖고 잡아야 된다는 거는 자칫해서 경기 침체가 있다, 안 하는 잘할 거야, 밸런스 있게. 쉽지 않지만 그런 희망을 계속 가졌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 확률적으로 설문조사하면은 50% 60%가 경기 침체는 반 이상이 믿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와서는 경기 침체가 세지 않을 거야, 약할 거야, 강할 거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심리적으로는 다 왔죠. 그러면 이제는 경기 침체 와요. 반 이상이 믿죠. 그럼 오늘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 다른 애들도 내오던데 어닝 포캐스트가 올해 어닝이 아니고 내년 어닝이 어떻게 되느냐. 내년 어닝이 경기 침체가 한 6개월, 9개월 되면요. 삼성전자 어닝은 20%는 까집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똑같지는 않지만 30%는 까진다는 거를 반영을 이미 해야 돼요. 그 목표 주가, 실질적인 그 주가가 제가 일주일 전, 열흘부터 얘기한 그러니까 바텀 가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돈을 많이 풀었다, 금리 인상이다, 경기 침체는 불가피하다, 그 수요 부진이 얼마만큼이냐. 데이터센터 얘기했지만 데이터센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끌고 가겠지만은 걔네들도 가격 내고 할 때 쉽게 안 해주겠죠. 그러면 수급이 꼬이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에 실제 20-30% 빠진다는 가정을 하고 주가는 빨리 반영한다. 지금 거의 95% 왔어요. 90% 심리적으로는. 그래서 바닥이 5만 원대. 제가 5만 7천 원에서 6만 1천 원 했는데 그 중간에 왔지 않습니까? 이제 한 95%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센터장님께서는 지금 삼성전자의 바닥을 5만 7천 원에서 6만 1,600원으로 제시를 해주고 계신데 지금 5만 8천 원대란 말이죠. 네네, 그렇죠. 더 내려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봅시다. 이제 그럼 여기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수요 부진이 해결돼야 되는데 네. 수요 부진 해결될 때는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경기 침체까지 안 가게 하는 방법은 금리 인상을 75, 1이 뭐죠? 그 다음 스텝이 먼저 있는데 1%. 요거 가능성 제외해 놓으면 여기서 멈춰야 돼요. 근데 75 이제 7월도 치료하고 한 달 쉬고 잠깐 마켓 데드 캐스 바운스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9월달 가서 9월달 가기 전에 7, 8월 달에 그 금리 인플레 지표가 수그러들면은 이게 바닥이 확실한데 만약 75 하고 나서 유가가 안 잡히고 그러면은 경기 침체가 확실하다는 걸 에브리바디 하면은 다시 반락하거든요. 그때 됐을 때는 얼마냐? 네, 삼성전자 밸류를 갈 때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북밸류 1배가 바닥이에요. 2008년도 4, 4분기에 삼성전자가 아무도 여기 못할 텐데 2000년 4, 4분기 삼성전자가 5천 원 적자 나겠습니다. 한 분기에 5천 원 적자. 기억하세요? 삼성전자가 적자 난 적이 있어요? 그때 하이닉스 1조 적자였어요. 그때 바닥에, 그때는 금융위기가 왔을 때요. 지금보다 더 심할 때죠. 그때 삼성전자가 1.05배 북밸류. 그걸 치면은 54만 원 나옵니다. 5만 4천 원. 그래서 5만 4천 원은 금융위기랑 비슷한 시나리오가 전개되면은 아까 20% 어닝, 올해보다 20% 빠진다는 것보다 더 나쁜 시나리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아직은 거기까지 안 보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가능성까지를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5만 원 초반까지 갈 수 있는 거고 그걸 그대로 하이닉스에 대입하면은 하이닉스는 더 리스크하니까 네. 0.9배 갔다 하거든요. 그럼 9만 원 깨지냐 안 깨지냐 이런 얘기를 나오겠죠. 거기까지 사람들이 보기 시작했다. 예, 현타라 그러죠. 예, 현실 감각을 이제 느낄 수 있는 시대가 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오늘 상무님이 재밌는 말씀 많이 주시는데 제가 이 부분은 한번 좀 여쭙겠습니다. 네. 사실 2008년도 얘기를 하셔가지고 삼성전자 5만 4천 원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가격을 얘기하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 2008년이 글로벌 금융 위기죠. 네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중국이라는 대들보 때문에 한국의 그 여파는 여타 국가들 비해서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융위기는 사실 1970년대 이전의 금융위기를 산정하기도 하거든요. 만약에 그때로 백투 노멀이 아닌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도대체 삼성전자는 어디까지 저희가 하방을 거기에 대한 가야 질문은 하나는 제가 답변을 못 드려요. 70년대 삼성전자 주가가 어땠는지 데이터가 없고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2008년도인데 금융위기가 글로벌 공황 쪽으로 오면은 아까 20~30%가 더 빠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흑자 나고 있는데 이게 적자를 날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기 똑같거든요. 그때 적자 갔을 때가 1배가 감당했다 했다 이거예요. 북밸류는 적자 나지 않은 한 줄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올해가 한 4만 한 8~9천 원, 9천 원 정도 하니까 적자 올해가 내년에 이 많이 줄어도 30~40% 줄어도 북밸류는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간에서는 5만 원이 안 깨집니다. 그러니까 내년 적자가 삼성전자가 금융위기 2008년도만큼 한 분기에 1,000억 이상 적자 난다. 삼성전자 휴대폰인데 그럴 일은 저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혹시 그런 하면 그게 5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그런 거 감안 안 하고 5만 원을 터치한다 그러면은 그건 수급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공매도 잠깐 멈추고 국가에서 방어하려면 이렇게 하는 행동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적자가 삼성전자가 적자 난데 여러 부서가 있는데 아까 2008년도 말씀드린 적자 난 거는 5천 원 적자냐 반도체가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그때 ROE가 2009년도인가 회복했을 때도 한 5%, 4%밖에 안 나왔는데 지금은 15%만 떨어져도 내년 떨어져도 정상적으로 보면 한 7%? 5%, 7% 나오기 때문에 1배 이하 빠진다는 거는 상상하기가 1970년대 그때 당시에 모르니까 2008년만 비교하면은 그런 일은 금융위기랑 비슷해도 아까 중국이 메꿔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거기서 멈추고 금융위기보다 우리가 지금 나아진 게 없다. 중국이 방어했다. 지금 중국이 방어 못한다. 그걸 하면은 삼성전자 많은 게 더 빠질 거예요. 그 지수는 삼성전자가 버티는데 다른 게 더 빠져서 한 단계 더 내려갈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지수에 대한 포캐스트 일주일 전에 월요일 날, 지난주 일요일 날 2,400 했다가 지난주 보면서 한 번 더 빠지겠네. 그래서 2,300을 낮췄거든요. 2,300 낮춘 이유가 삼성전자 더 빠지는 게 아니고 삼성이 이게 반영이 됐는데 다른 게 더 빠질 수 가능성이 가능하면은 한 단계 더 내려가는 거고 내려가면서 올라오는 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다른 게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면 업사이드는 2,600도 희망이다. 그래서 2,300에서 2,600이 당분간 3개월간 갈 수 있는 지수가 아니겠느냐.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되는 그 가능성 빼고요. 그냥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상무님 말씀 쭉 들어보니까 사실 삼성전자의 적자 가능성은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예상하기는 좀 힘든 국면이고 그렇다면 북밸리와 한배가 상당 부분 하단을 받칠 것 같고 만약에 하반기 부진하더라도 삼성전자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하락하는 것보다는 여타 종목이 좀 더 내려갈 거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질문을 좀 지수 전반적으로 바꿔볼게요. 삼성전자는 차치하고 지수 전반적으로 하락과 상승 반등 신호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삼성전자 똑같은 거는 행복이 나와야 되는 거죠. 투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관들 손절매가 지난주 나오기 시작했죠. 오늘 나올 건데 아까 앞전에 말씀하신 삼성전자 개인 투자가들 포함해서 많은 투자가들이 손절매가 나오는 시기가 됐어요. 7만 원에서 77에 49 하면은 78에 56 하면은 5만 6천 원 터치하면은 분명히 한 번 더 나오거든요. 그래서 5만 6천 원 매우 중요합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투매가 나오면은 투매가 나오고 마무리되면은 지수는 올라가는 거죠. 근데 투매가 언제 나오느냐? 실적이 생각보다 빌밀려서 더 한번 내려가든지 이상한 행동이 나오는 거죠. 예전에 뭐 카카오페이 뭐 여러 식의 업체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실망해서 더 내려가는 거예요. 수급이 그런 식으로 실적과 이런 거를 한번 내려가면은 그러면 투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른 섹터에 그런 게 나왔느냐? 제가 봤을 때는 다 안 나왔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오늘 바닥으로 이게 이렇게 바닥을 형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럴 것 같고요. 근데 다른 쪽이 빠지기 때문에 오늘 이후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언더하기보다는 시장보다 언더하지는 않은 상태로 가기 때문에 중요한 건 그러면 내일부터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 다른 주식 어떻게 할 것이냐. 너무 많이 삼성전자 살 것이냐. 아니면 다른 거 어저스트가 안 된 거 살 것이냐. 둘 다 사기가 어렵기 때문에 장이 흐르다가 한 번 더 내려갈 수 있는 거죠. 그걸 반영을 하면은
2300 초반까지 오늘 좀 빠졌습니다만은 더 내려갈 룸이 아직 남아 있다. 그래서 항복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이제 바닥이 지진다. 그 바닥을 확실한다. 그다음에 중요한 거 두 번째는 유가가 억제된다. 그건 좋았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나온 거.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물량을 늘려서 억제하는 게 아니고 수요가 빠지면서 억제된다고 신호가 오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까 뭐 정유주도 다 박살이 나듯이 그러면 경기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장이 한번 더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유가가 내려가는 잡히는 것 자체가 공급이 올라가서 사우디랑 만나서 UAE 협조받고 러시아도 좀 휴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약간 애매하게 좀 헤딩해줘서 이게 유가가 조금 제대로 공급 사이드에서 좀 잡혀줘야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유가 잡히는 거, 그다음에 항복. 그러면 이제 아마 주식시장은 지금보다 분명히 올라갔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되면 한 2,500을 다시 갈 것 같고요. 맨 마지막으로는 FOMC 신뢰죠. 그러니까 페드의 신뢰. 금리 올렸는데 75, 75하고 뭐 50다 하는데 9월 달까지 75, 75하고 그 다음에 50하고 이 정도 했는데 미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 연속으로 안 가는 성장률이 보이고 진짜 실업률이 4, 4분기 됐을 때 올라가지 않으면 실업률 신경 쓴다고 하는데 실업 쓴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5, 50bp 하면서도 성장률이 마이너스 연속으로 안 가는 게 확인되면 니네가 잘하고 있네. 그럼 그때 신뢰가 올 거예요. 그래서 신뢰가 올라가는 것은 베스트 하면은 10월, 11월 달 될 것 같거든요. 신뢰가 올라오면 주식시장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항복이 먼저 나오고 유가 상승이 억제해서 내려가고 신뢰가 경기 침체가 지속적이지 않다. 샬로우한 건 아닌데 너무 스티키하지 않다는 게 확인되는 가을 이후에는 반등을 제대로 된 반등을 해볼 수 있다. 그러면 아마 제가 2,600 갖고 있는 업사이드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희망을 가져보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을 대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좋은 말씀을 해주셔도 그냥 힘이 쭉 빠집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제 귀에 들어왔던 건 어쨌든 삼성전자가 지금 95% 정도 빠지긴 했는데 54,000원까지 내려갈 수도 있고 지수도 2,300 초반대까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데 이제 초점을 두는 거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500만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에 뭔가 큰 반등을 노려줘야 되는데 그럼 뭐 이재용 부회장이 무슨 말이라도 하든지 아니면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친다든지 반등을 할 수 있는 한 방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항상 불만이죠. 그렇죠. 제가 커버한 지가 20몇 년 됐는데 제가 여기 현존 애널리스트 중에서 매수가 아닌 어떤 전망을 내놓은 게 제가 가장 많을 거예요. 매수 아닌 포캐스트 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만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똑같은 어닝을 갖고도 제대로 평가 못 갖는 거는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는 거죠. 커뮤니케이션. 투자가들한테 할 때 우리가 전망에 이래서 이거는 다음 분기는 어렵지만 6개월이나 1년 뒤에는 뭔가 가시적으로 해보겠다는 의지를 보인다든가 네. 아니면 실적 발표할 때 실적에 대한 부분별로 실적에 대한 걸 할 때 좀 더 소상하게 친절하게 해준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하이닉스가 오히려 최근에 이제 뭐 인텔 인수하고 하면서 그 다음에 주주 환원 정책 이런 거 하고 뭐 걔네 그쪽도 갈 길이 좀 멀긴 합니다만 그래도 나아지는 면이 보이는데 삼성전자는 그런 주주와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나아지는 것이 올라오다가 최근에 멈췄어요. 지난 2년간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기대할 게 별로 없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그분께서 숨겨놓은 것을 갑자기 내일 모레 터뜨리거나 아까 앞전에 뭐 8.15 광복으로 이렇게 사면되거나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면 단기적인 효과가 될 수 있겠지만 가시적인 게 확실히 안 하면 마치 1년, 2년 전에 그렇게 파운드리 비즈니스가 가시적이지 않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가지고 쫓아가고 이런 그거는 하지 마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술 중요하다는 걸 느끼신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장기적으로 좋은데 중단기적으로는 별 관계 없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가 또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자세한 인사이트 오늘 공유하는 시간 가져봤고요. 지금까지 상상의증권의 김장열 담당 상무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